네, 코레클럽 낮넷 정영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좀 조정에 들어가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단기 조정권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큰손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 큰손 정주입니다. 지금 증시가 지수의 흐름은 좀 좋지 않지만 코스닥의 위치가 저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혹은 일시적 낙폭과대가 보였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전문가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일단 지수가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아직 포기할 때는 이른 것 같습니다. 외인들은 역시 아직 삼성전자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린애님. 자, 요즘에 보면은 일본에서 반도체 규제 소식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성전자가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단기 추세가 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졌을 적에 미리 우리가 감지하는 방법이 있죠. 네, 감지하는 방법은 요 3일 전이죠. 아래 꼬리 소음선, 요거는 단기 상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 경계를 들어가는 것이고, 어저께 같은 경우 오이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어저께 시가 이상, 또 오늘도 시가 이상 매도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단기,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 중장기는 주봉을 보는 것인데,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현재 역시 이번 주 5주선이 붕괴된다면 약간 중장기 조정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단 추세까지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현재 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단 추세 지지받고 감은 괜찮은데 저항, 그러니까 팔아볼 추세죠. 우하향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약간 코스닥도 같은 영향권에 있다. 일단 이럴 적에는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강동 선생님. 네,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코스피 쪽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선의 붕괴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놓여 있죠.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 보복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 두면서 대형주 쪽에 대한 일시적 조정 가능성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적인 일봉이 단기적 낙폭과대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저점에 대한 손저가만 지키면서 선취매성으로 매매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요. 수급이 크게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동안 이제 올라간 만큼 일시적 정상적인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것뿐 현 시점에서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저점에 대한 손저가만 잡고 한 번쯤 선취매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전저점 붕괴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취매성의 자리이지 상승을 노린다 이런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재준 관님. 예,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지금 하단 추세에 근접해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조정이 나왔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조정과 함께 일단 코스닥도 장중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오늘 아래 윗꼬리 소음선 형태의 일봉이 나왔죠. 첫 5일선 회복하려고 하는 위치에서 일단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단 추세에 걸쳐 있는 만큼 이번 주 좀 더 기다렸다 확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일본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 조정 양상, 연기금 이제 순매수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또 이제 관련주 내에서도 디스플레이 관련주 내에서도 소재 업종 위주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는 역시 소재 업종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증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오늘은 조기 폐장 될 것 같은데요. 다우 뉴욕 증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조기 폐장 이후에 휴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 후반에는 공격적인 또 이제 매수세보다는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를 또 이번 주 떨어질 때 노려보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하단 추세 부근에서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막판에 낙폭을 축소해주고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는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인 그래도 신호를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장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지금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업종 위주로 단기 매매 전략 이어나가다가 7, 8월 달에 이제 삼성 쪽 갤럭시 A 그리고 노트도 출시 예정돼 있는 만큼 역시 삼성전자 관련주들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향후 유리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황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네. 자, 주식은 정답이 없다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주식은 정답이 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보면서 방향성에 순응하는 것이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여기서 보면 마이크로 콘텍스tor이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소재 관련주죠. 일단 보면은 이전 저점 대비 우상위로 쌍바닥을 시원했네요. 자, 정답은 주식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첫 상한가를 시원했네요. 그렇죠? 이 첫 상한가 시원할 적에 일단 매수 신호가 발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상한가 상따 종목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오늘 거래가 좀 능가하고 전일 대비 거래가 능가하면서 오늘 상한가 시원했는데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고 거래 증가 주가가 상한가를 치던 양선이 발생이 되고 추세가 전환되면 일단 매수권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은 투자 심리가 50 이상. 자, 이 50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예를 들어갖고 10명 중에 5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적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권을 갖는 것이 있죠. 단기적 관점 일봉이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밑에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턴할 적에 이럴 적에 우리가 매수의 관점을 본다. 이럴 적에 애바닥보다는 쌍바닥이 또 적중이 더 높죠. 이전 저점 대비 우상위로 애바닥, 투바닥, 3중 바닥이 하나, 둘, 셋, 3중 바닥 형성입니다. 가운데 또 바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 대량으로 된 날 종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첫상한가 추세가 돌파될 적에 다음 날이죠. 시가야 반락할 적에 3일째라 하더라도 시가야 반락할 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근데 이 반도체 관련주는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상승, 좀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락할 적에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을 보고요. 급등할 적에는 상단 추세 720선 저항대 진입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옵니다. 네, 그럴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단기 이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매도 이후에 반락가치의 재매수 조절이 좋고요. 중장기는 좀 더 보유 관점에서는 부담이 없는 물량만 좀 더 보유를 하면서 720에서 4,400원 이상까지는 좀 유효해 보입니다. 자, 강남권 손님. 네, 일단은 이제 한일 문제 경제 보복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핫하게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현재 반도체 부품 소재라든가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베 총리의 목적 자체가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과 한국은 공생관계로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서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7월 말에 있을 참여 선거 이후부터는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좀 둘 수 있는 흐름이라서 너무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계기로 인해서 일본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주지 않으려면 우리도 바로 이 시장을 키워야 된다 해서 정부에서 6조 원에 대한 투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의 모습을 보였는데 한번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용 프로드 카드 등 정밀기계 생산 겸이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에 대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 나면서 한일 무역 전쟁 수혜 기대주로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오늘 주도 테마주로서 오늘 상한가를 치고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도 우리가 공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월봉 자체가 초기여야지만이 우리가 공략의 대상을 삼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초기가 아니어도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담을 없게 투자한다면 항상 월봉이 신저가를 가리키면서 내려가다가 거래가 터졌던 바로 작년도 11월 달 종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의 전환의 흐름 속에서 특히 20개월 이동평선의 생명선에 대한 돌파, 장기적인 상승의 시작이 되는 이런 월봉 안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매매 요령이죠. 분 차트를 보게 되면 아침에 초반에 거래가 터지며 강한 모습의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종가를 절반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종가로 강하게 상한가 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음봉이 나올 때 이렇게 음봉 나올 때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아야지만이 재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가 터졌던 이 종가를 넘어서면서 바로 오늘이죠. 막판에 3시 이후부터 해서 그 상승 장악형 그러니까 요 앞부분의 음봉의 몸통이 이게 바로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5,840원을 돌파가 되는 순간
바로 상한가의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20%대 초중반에서도 이런 어떤 위치에 놓였을 때 매수 시점을 잡았으면 상한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스였죠. 어떻게 20%대가 너무 높지 않냐? 매수 시점을 거기서 잡는 건 너무 높지 않냐? 아니죠. 그 퍼센트를 가지고 높다 낮다가 아니고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의 폭이 작은 상태에서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던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며 상승 자극형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서 월봉이 바닥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핫하게 주도 테마주 형태를 띠고 있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특히 20%대 위에서는 이런 형태 속에 상한가의 가능성을 무기중심 두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했다면 오늘 수익률을 많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단은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중기는 5위선 장기적 관점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내 같은 경우에 한 번쯤 수익을 챙기고 왜 항상 주식이 꺾였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꺾였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다음날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안정적이겠지만 단기는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인 하락 방향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5일선 매매 계속 이어가는 전략을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엔 제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 종목들을 좀 설명을 쭉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인데요. 일단 먼저 캠트로스를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캠트로스 일봉의 차트의 정석을 보여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721선 이제 돌파 국면 속에서 차트가 밀집 국면 속에서 역배열돼 있다가 이제 추세를 돌파하죠. 팔아볼릭이 오늘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되고요.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왔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까지 올라왔습니다. 531 지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MACD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돼 있죠. 이 모든 보조 지표들과 이평선들이 그리고 721선까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일단 오늘 급등 이후에 내일 시가까지는 강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721선 돌파 국면, 장기 월봉상, 20개월 이평선 회복 국면 속에서 장기 바닥 탈출 국면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150억 가까이 시설 투자를 3분기 중으로 완료를 하고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일봉 차트 보면서 꾸준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종목 중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히토류 관련주로 알려졌지만 오늘은 이제 차세대 반도체 SiC 이제 소재 핵심 소재 쪽에 국제과제를 완료하면서 앞으로 상용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721선 부근에서 역시 오늘 외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일봉상 추세 돌파 임박 국면 속에 있죠. 아직까지 추세를 돌파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그렇지만 윗꼬리가 보였죠. 일단 21선이 이제 막 돌파 임박돼 있는 시점에서 일단 향후에 721선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 돌파 임박됐기 때문에 내일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일 만약에 5일선까지 다시 접어준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눈에 띄는 부분은 수급, 최근 들어 자사주 처분을 좀 했는데요. 그 자사주를 장내에서 처분한 게 아니에요. 장외에서 처분하면서 이 200만 주 정도 사모펀드 쪽에서 3,100원대에서 물량이 나왔는데 그 물량이 아직까지 누군가는 받았을 텐데 사모펀드겠죠. 근데 그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수급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즈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장기 20개월 이평선 돌파 지지 속에서 이번 달 단기는 이제 변곡점에서 5개월 이평선 깨지고 아래로 꺾어지느냐 아니면 5개월 이평선 지지 속에서 강세일봉이 나오느냐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번 달 강세일봉과 함께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까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즈 여기까지 마치고요. 부가적으로 오늘 또 앞으로 SiC 관련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이 세원 같은 경우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원도 지금 이평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가 밀집 국면 속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0일선 돌파 안착과 함께 주봉상
중기 60주선 돌파 임박 국면 속에 있죠. 항상 주식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기보다는 이렇게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방향을 위로 탁 터닝할 때, 그럴 때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2019년도 1월 달, 2월 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다가 막 이제 장기 평선 뚫고 나서 밀집 국면에서 위로 방향 잡으니까 2019년도 2월 달에 한번 크게 시세가 분출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월봉상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장기 월봉 이제 적산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 파라볼릭 상단 부근 4,700원대 부근을 장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100일선 부근을 단기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이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지원 머티리얼즈가 움직였던 만큼 이 세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SIC 반도체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이제 소재 관련주, 부품 관련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선님. 예. 빠른 수익을 올리려면은 기본적으로 핫하게 이슈가 터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일 분쟁,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면서 그 관련주가 강세를 띠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주가 오늘 대거 급등을 했는데 마이크로 브랜드 다음에 러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러셀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게 되면은 7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뜻. 일단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점, 이게 다 특징이죠. 딱 보면 특징을 잡아낼 줄 알아야겠죠.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최고 대량 거래가 떴던 시점을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생명선의 월봉의 20개월선을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MACD 실루엣의 추세가 첫 번째 나오는 상승 초기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첫 돌파, 막 시작하는 국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오늘 매매했다면 일단 수익률에 대한 측면이 나타날 수 있겠고, 일단 이 정부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단발성보다는 이제 점진적 상승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세계 1위를 목표로 투자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하루아침에 주가가 테마가 붙었다가 하더라도 조정을 받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전략적으로 투자 개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이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하락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5일선 매매 이어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동진세미캠 볼까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특징이 수급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대량 매도 속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만 잔뜩 들어온 모습. 그래서 주가에 보통 이런 수급에서 못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락 가능성이. 그런데도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한일 무역 전쟁 수혜 기대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대거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어제부터 동지세미캠이라든가 경영이 올라갔지만 어제는 올라가지 않았던 마이크로 브랜드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도 올라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급은 뭐지? 바로 큰 손의 개미의 어떤 슈퍼개미 이런 측면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보통은 개인들은 주가가 안 가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의 현상은 이걸 해석했을 때는 강한 어떤 개미 투자자들이 좀 들어왔구나. 이럴 때는 좀 주가가 강세를 좀 더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쪽에 초점 맞추는 전략 속에서 약세 신호 날 때까지 5일선 매매 계속 이어가는 전략 유효하다. 하지만 역별된 상태에서의 가파른 V자 상승에 따라서 짧게 좀 매매에 좀 대간다면 120분 분봉에 5일선 매매로 대간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경인양행인데요. 어제 제가 경인양행 동인증케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수급이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오늘 똑같이 올라갔죠. 바로 보통 이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는 대부분 못 가겠지만 이럴 때 개인들의 대량 매수 오면서 약세 패턴을 넘어섰을 때 슈퍼개미의 개미 어떤 큰 손들의 자금이 들어왔고 해서 개인 투자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더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단발성보다는 연속성으로 계속 5일선 매매 이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래님. 자, 저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좀 볼까요? 자, 우리가 항상 조금 전에 오늘 주제가 있죠.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본다. 현재 일봉 상태를 보면 지난번에 첫 번째 바닥을 시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판단될 적에 고래기법에서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턴할 때, 그럴 적에 우리가 50을 회복할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 그 저점을 이제 손절 라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보면 또 쌍바닥을 시연합니다. 근데 쌍바닥 시연할 때 보면 또 역시 맨 밑에 단기 지표가 50에서 6으로 턴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를 할 거냐 못 할 거냐, 이전 고점에서 쭉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우하향 추세라고 그러죠. 이걸 아침에 돌파합니다. 그럴 때 돌파하는구나, 매수 관점, 추세 전환, 거래 증가, 이럴 적에 심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심리 자체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있을 때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첫 상따, 내일 아침에는 시가상 고점에도 바리쇼가 재매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저점을 형성하고, 두 번째 저점을 형성하고, 세 번째 저점을 형성하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쓰리바닥을 전했네요. 이렇게 쓰리바닥을 형성할 적에는 항상 우리가 반등이 아닌 상승다운 상승, 투자의 관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럴 적에 맨 밑에 단기 지표 역시 투자 심리, 거래량을 보면서 삼박자가 맞을 적에 중장기 상승세를 보는 거 제일 좋겠고,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지난달에 5개월 이점에서 회복, 지지받고 이번 달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보면 밑에 전부 다 50상 톤했죠. 이렇게 3박자, 5박자, 7박자가 다 맞는 상태. 이럴 때는 저 대기 매물대 10,000원 기준 위로 11,000원, 밑으로 9,000원대에서부터 7분 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까지는 7분 능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10시에, 오후 10시에 밤에 공개 방송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MTNW 네 글자만 쓰고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당일 급등이 가능성이 있는 어떤 스토리들,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관련된 종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MTNW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또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일단 4차 산업혁명 이제 시대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제 기회를 잡을지 일단 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이제 장중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7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되고 좀 기대를 했으나 어느 정도 일본의 규제 속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 이번 위기만 어느 정도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또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외인들은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리네님. 네. 자, 내일은요, 목요일이죠. 아침 08시 30분서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MTNW로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업종별, 종목별, 현재 주가 흐름,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땐 추격 매수하지 말고 떨어질 때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치기 바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추격 매수 안 하면 저가 매수기가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